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오늘은 남들이 말하는 성공, 정말 행복할까?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모든 걸 버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오늘은 모든 걸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나이트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86년 20세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도 그를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27년 동안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세상에 나타난 건 2013년, 그때까지 그는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채 혼자 숲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전화도 없이 말이죠.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그는 거의 유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27년 동안 버텼을까요? 그는 메인주의 깊은 숲속에 작은 은신처를 만들고 겨울에는 영하 20도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문명이 제공하는 모든 편리함을 거부한 채 오직 자연과 함께 살았죠. 그리고 그가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조용히 혼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다. 우리는 흔히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나이트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사진작가 후지와라 시냐는 성공한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유명한 작품을 찍었고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후 일본 북부의 깊은 산속에서 은둔하며 살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원하는 사진을 찍고 싶지 않다.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다. 그는 이후 30년 동안 혼자서 자연을 기록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사진은 이제 세상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까요? 혹시 우리가 사는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이 반드시 행복한 삶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명을 거부한 또 다른 실존 인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라스트 프론티어라고 불리는 알래스카에는 문명을 떠나 야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딕 프로어네케입니다. 그는 50세의 나이에 도시 생활을 완전히 접고 알래스카의 외딴 숲속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30년 동안 자급자족하며 살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는 아무런 도움 없이 맨손으로 집을 짓고 사냥을 하며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야생에서 버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기를 쓰고 영상을 기록하며 자신의 삶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다. 하지만 돈 없이도 살아갈 방법은 있다. 그는 문명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삶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택했죠. 그리고 그 삶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삶을 살고 있다. 실제로 문명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과학적으로도 이런 삶이 인간에게 더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간의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문명을 떠나야 할까요?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사는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명을 떠나 자유를 찾은 또 다른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남성, 벤자민 러스콧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한때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금융인이었습니다. 매일 거액의 돈이 오가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실종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있던 곳은 남아메리카의 한밀림 속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도시에서 익혔던 금융 지식은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 남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바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며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문명을 떠나 새로운 삶을 선택한 또 다른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렉산더 슈페스라는 독일 출신의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성공한 건축가였지만 어느 날 모든 걸 포기하고 히말라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불교 사원을 찾아갔고 결국 수도승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항상 자신이 쫓기듯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더 큰 프로젝트,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평판.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행복한지에 대한 고민은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도승이 된 후 도시에서의 삶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시에서 쌓아 올린 건물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나는 그곳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충만하단? 놀랍게도 그는 단순히 명상만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축 기술을 활용해 히말라야의 가난한 마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부유한 고객을 위해 고급 빌딩을 설계했다면 이제는 난방시설도 없는 허름한 집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높은 연봉, 좋은 직업, 화려한 삶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모든 걸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진 채 또 다른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톰 서덜랜드라는 영국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런던에서 잘나가는 광고 기획자였습니다. 매일같이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수십억짜리 광고 계약을 따내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졌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외딴 섬이었죠. 그곳에는 도로도 없고 가게도 없고 전기도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가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경쟁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는 섬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밭을 일구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비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자연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20년이 넘도록 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삶을 살고 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은 나중에 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런던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그의 동료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죠. 그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순한 삶을 원하지만 사회는 점점 복잡한 삶을 강요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또 다른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디 네이비드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매일같이 법정을 오가며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번 돈으로 온갖 고급 물건을 사고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끊임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결정적으로 떠나기로 한 계기는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노숙자와의 대화였습니다. 그 남성은 단순히 돈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그 순간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직서를 내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지내면서 그곳의 여성들을 위한 법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을 위해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지금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느낀다. 이 사례를 보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성공이 반드시 행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또 다른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버트 피스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하버드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의 유망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촉망받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29세가 되던 해 그는 돌연 사표를 내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왜? 사람들은 그가 새로운 회사를 차렸거나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미국 서부의 한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심지어 전기도 없이 말이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그의 선택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도시에서의 삶이 너무나 피곤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없는 회의, 끊임없는 이메일, 하루 종일 울리는 스마트폰 알람. 그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문명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죠. 나는 이제야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는 사막에서 생활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경험을 담은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위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결국 그 답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갑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며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유일한 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오늘 이야기한 사람들은 바로 이 질문을 던졌고 정직하게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외딴 섬으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 삶을 더 나답게 만들 수 있도록 바꿔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만약 아니라면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조금씩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본 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결국 나에게 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을 것인가?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스스로의 길을 찾았다고 느낄 때 다시 이 순간을 떠올려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